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한 6월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면 라벤더에 장미에 수국까지 정말 다양한 꽃들의 향기가 우리의 코를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이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면서 아름다운 꽃밭을 누비는 제주 나비와 또 그 누구보다 제주 나비를 사랑했던 석주명 선생입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비라는 곤충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친숙하고 익숙한 존재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방학 숙제로 접하기도 했었고, 네. 동요를 보면 나비야라는 동요도 있고, 맞아요. 또 대중가요에 보면 호랑나비도 있고, 네. 윤도현의 나비도 있고. 나는 나비. 예. 맞아, 나는 나비. 이렇게 우리 주위에 그냥 익숙한 존재인데 세 분도 특별히 좋아하는 나비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있어요. 나비 중에 유독 두 개가 기억나는 나비가 있는데요. 일단 청띠 제비나비입니다. 청띠 제비나비. 네, 저는 그 환경 보전을 목표로 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주민들하고 지역의 자연 생태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지리가 생물권 보전 지역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의 저지 오름을 모니터링하는데 정말 예쁜 나비가 지금 아주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네, 아주 짙은 청색 그 나비가 굉장히 크기도 컸어요. 예, 크기도 컸는데 그 나비가 우리 모니터링하는 지역 주민들과 저 앞에 이렇게 나풀나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우리. 너무 예뻐서 따라갔는데 이름을 모르니까 우리는 나비도감을 1페이지서부터 차례차례 찾는 거예요. 그 모양을 똑같은 걸 찾느라고 찾아보니까 청띠 제비나비였는데요. 그 지역에 곶자월이나 이런데 그 후박나무나 농나무들이 많으니까 청띠 제비나비가 이 농나무류의 맞아요, 잎에다가 맞아요. 애벌레를 낳고 맞아요, 그 맞아요. 애벌레가 그 잎을 먹고 나비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이런 곶자왈과 농나무들 때문에 청띠나비가 발견될 수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청띠제비나비는 절대 안 잊어요. 우리 다 알아요, 주민들 아니, 일단 분들도.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예쁘고 그죠? 사실 크기도 좀 큰 것 같아요. 아주 맞죠? 커요. 예, 그리고 근데 청띠라는 이름이 붙여진 건 알겠는데 왜 또 제비가 붙어? 그만큼 빠른가요? 또 저 나비가? 제비나비 종류입니다, 저게. 제비나비. 그냥 제비나비도 있고, 사양제비, 산제비, 엄청 많거든요, 제비나비. 그 중에 청띠가 있다고 해가지고 청띠제비나비라고. 네. 예, 그렇게 돼요.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나비가 있어요. 남방남색 부전나비인데요. 이 제비는 청띠제비나비보다는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았는데 이건 역시도 저 동백동산을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 날 그 종가시나무 이파리에 아주 조그만 손톱만한 녀석이 앉았는데 얘가 이렇게 날개를 딱 펼 때는 그 정말 파란색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이렇게 살짝 접을 때는 이 파란색이 또 살짝 어디 사라졌는지 이 굉장한 신비를 보이는 나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종가시나무 종류? 그렇죠. 예, 나무 애벌레가 그 나뭇잎파리 애벌레를 낳고 거기서 또 예, 겨울을 성충으로 날 겁니다. 네, 나면서 이렇게 그 남방남색 부정나비가 맞아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역시 도감을 1페이지서부터 끝까지 찾으면서 이름을 알게 됐는데 이 부전나비가 발견되는 게 또 이 선을 곶자왈 주변에 이 제주도 동북부 곶자왈 주변에서만 발견된다고 해서 와 이렇게 귀한 애들이 우리 주변에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면서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 눈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띠 제비나비, 남방 남색 두 부전나비 이 두 가지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자주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남방남색 부전나비가 지금 많이 보입니다. 청띠 제비나비도 지금 보인다고 하는데 아직 저는 못 봤고요. 근데 저 이번에 육지 올라가 봤는데 전남권까지는 뭐 장흥 그 밑에 강진 이쪽까지는 청띠 제비나비가 이제 많이 날아다니는 걸 많이 봤어요. 찾아가 봐야겠어요. 교수님 어떤 나비 좋아하세요? 그래도 저도 청띠 제비나비를 상당히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참 제주도의 아름다우면서도 이제 많이 분포하는 그런 나비 종류인데 제가 이제 석주명 전문가다 보니까 석주명 선생님을 이제 인용하자면 제주 지역의 대표 나비는 이제 제주 왕나비. 요즘은 이제 왕나비라고 네, 통일됐어요. 불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크기가 좀 커요. 네. 한 날개를 펴면 한 10cm 정도로 아주 큰 청띠 제비나비보다 더 크죠 이제. 그리고 크다 보니까 힘도 좋아요. 상당히 이제 우아하고 아름답고 해안지대에서부터 저 한라산 꼭대기까지 전 지역에 분포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주의 대표 나비로 제주 왕나비를 꼽았었는데,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생각. 지금 화면에 제주 왕나비, 뭐 지금 왕나비라고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왕나비로 통일이 됐는데 이제 관로해서 제주 왕나비로 쓰기도 해요. 저도 이제 백록담에 올라가면은 거기 곰치꽃이 잘 피어 있거든요. 이제 8월달에 가면은 왕나비 두세 마리가 거기서 꿀을 빨고 놀고 짝짓기 하고 이런 게 하늘을 나풀나풀 날면서 진짜 예쁜 나비입니다. 왕나비. 예. 그러니까 보통 좌우로 색들이 이제 비슷한데 나비들이 신기하게 위아래 위아래가. 상하의 색이 이렇게 좀 다르면서 특이하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석주명 선생님이 저걸 이제 좋아했던 이유는 제주도에서는 1년에 2번 발생한다고 그래요. 근데 육지부에서는 이제 한 번만 발생한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애착을 가졌고, 이제 석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나비 분포를 이제 각 종마다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하고 세계 지도에 이렇게 그려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로 제1번으로 나오는 게 제주 왕나비입니다. 진짜 왕나비. 연구사님 예. 어떤 나비 좋아하세요? 저는 계속 이제 2012년부터 한라산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는 게 한라산에만 사는 나비들 있잖아요. 이런 나비들을 이제 계속 마음속에 담고 있는데 그 나비들 중에 보면은 산꼬마 부전나비라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함경산 뱀눈나비 그리고 이제 상굴뚝나비 이제 가락지나비 이렇게 해가지고 요 네 종을 제가 이제 자주 봐서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시즌별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함경산 뱀눈나비입니다. 이거는 5월달 초에 나오기 시작해서 6월 초 되면은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라산 고지대에만 나오는 애들이고 한라산 장구목 같은데 골짜기는 4월 말 5월 초가 돼도 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비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시기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못 보죠. 그리고 색깔도 황토색이라서 거기 있는 사촉과 식물들하고 색이 똑같아요. 또 이제 쉴 때도 사촉과에 기대어서 누워서 잠자는 것 같이 이렇게 쉬거든요. 그래서 이 함경산 뱀눈나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이제 그 가락지나비하고 상굴뚝나비입니다. 이게 가락지나비하고 상굴뚝나비는 우리 석준명 선생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그런 나비고 요 나비들은 상굴뚝나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주도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의 고산지대에만 나오는 종들이죠. 이제 보게 되면은 해마다 개체수 변동이 너무 커가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런 종들이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상굴뚝나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어요. 나비는 최초죠. 458호. 상굴뚝나비가. 예, 상굴뚝나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또 국립공원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대종을 뽑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은 구상나무 그리고 이제 동물은 노루하고 이제 상굴뚝나비 둘이 막 경쟁을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상굴뚝나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대해서 이제 한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죠. 처음에 나왔던 그 해발고도 1,300, 1,400 지금은 1,500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그 이상이 지나면 아마 이 서식지가 백록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도 지금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비 이름들이 어려워요? 뱀눈. 그 뱀눈 어렵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석주명 선생님이 우리나라 나비의 거의 대부분을 좀 지었거든요.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이 이름들이. 예, 좀 생소하기는 하겠지만 그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참 그런 그 생각을 해보면 역시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나비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대표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석준명 선생님께서는 나비를 75만 마리를 수집했다 그러거든요. 아, 75만 마리면 네. 75만 마리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이게 몇 년에 잡은 거죠? 10년, 20년 사이에 잡은 한 거잖아요. 11년 정도. 그러면 기간 동안에. 11년 365일 나누면은 하루에 200마리 정도를 근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예, 잡은 거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방학 숙제 얘기가 있었죠. 그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근무했던 그 학교가 개성 이제 송도 고보라고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송도 중학인데 예, 중학생들한테 여름 방학 때 이제 그 과제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5만 마리를 다 이제 선생님이 그 채집한 게 아니고 수집한 거죠. 학생들이. 학생들이 방학 과제로 한 200마리씩 부과했답니다. 이제 그래서 많이 하셨네.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37만 마리를 직접 측정을 하고 다 미세한 어떤 이 그 특성들을 다 관찰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일본 학자들은 몇몇 그 나비를 보고 좀 큰 나비면 이거 어떤 나비다. 또 작으면 또 저건 다른 나비다.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게 아니더라. 똑같은 나비를 서로 다르게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75만 마리를 이제 이렇게 그 분류를 해봤더니 한 250종 정도로 그 당시에 분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한 종에 한 3,000마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관찰한 것만 가지면 한 1,500마리 정도 한 종당 관찰했는데 그 분포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그러면 이제 이 그 정상 분포 곡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이건 같은 나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 밝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왜 한 종에 한 마리만 채집하면 되지 왜 저렇게 많이 했을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 종들을 이제 그 동정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잡아온 나비를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특징을 보면서 또 애정 있게 또 그 이름들을 다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주에는 지금 얼마나 많은 종의 나비가 서식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 280종 정도가 지금 보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한라산 연구소에서 나온 책에는 101종이 제주도에 이제 분포한다고 이제 보고가 됐는데 최근 자연사박물관에서 책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는 이제 93종으로 좀 이제 낮게 이렇게 이제 하긴 했지만 이 면적 대비 우리 제주도 면적이 우리나라 지도의 1%밖에 차지 안 하는 거지만 33% 정도의 나비가 우리 제주도에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제주도 만들어진 게 이제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남단 최고봉이잖아요. 이제 해발 고도별로 식생대가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타 지역이 없는 그런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고산 습지라든지 이런 이국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나비들이 많이 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누구보다 나비를 사랑했던 예. 석주명 선생.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제주로 오게 된 건가요? 1938년도에 이분이 나비를 조사하러 잠깐 왔었다. 한 달 정도. 36년에? 예. 네, 36년에 잠깐 한 달 와서 했다더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43년도에 마을에 경성제국대학의 생약연구소, 그러니까 제국대학의 부속 생약연구소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초대 소장님으로 부임해 오신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을에 석주명 선생님 팬클럽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한 달간 36년도에 채집한 채집 기록을 제피루스라는 일본의 잡지에 기록을 하기도 하고 연구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지금도 그분들이 저보고 오늘 아침에는 전화 와서 석주명 팬클럽에 가입하라고 이러시더라고요. 윤용택 교수님이
팬클럽 1호라고 그러시면서 엄청 윤용택 교수님도 역시 우리 마을의 석주명 선생님과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이 말을 하려고 제가 먼저 문을 닫고요 이제. 예, 참 그 과찬이시고요. 석주명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전국 나비를 채집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그분이 그 출신은 평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를 그 개성에서 다녔고 또 나중에 일본 유학 갔다 오시지만 역시 이제 개성에서 그 모교에서 이제 생물 교사로 이렇게 재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성 주변에서 나비를 채집하다가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는데 1933년에 이제 백두산에 가서 그 나비 채집을 하거든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제일 높은 데를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북쪽을 가자 해가지고 이제 함경북도 이제 온성 쪽에 가서 또 이게 채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어디 가겠어요? 제일 남쪽에 가자. 그리고 남쪽에는 그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제주도에 1936년에 이제 바로 그때 그 시기에 제주도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한 달간 그 제주도 전역을 이제 나비 채집을 하시죠. 제주도 일주도 하고 뭐 한라산 뭐 그 당시는 이제 이 도로가 사정이 이제 안 좋아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초기밭이라고 그러는데 표고버섯 밭 그 산막에서 이렇게 그 숙박을 하면서 계속 그 채집을 하셨었는데 그때 57종인가 58종인가 이렇게 그 채집을 하십니다. 근데 나비 채집도 나비 채집이지만 그분이 그 당시에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자연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 다시 한번 꼭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 또 하나 궁금한. 그러면 왜 석주명 선생님은 애초에 나비를 연구한 거예요? 처음부터 나비 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일본 가고시마 고등농림학교를 나왔는데 요즘으로 친다면 이제 전문대학인 셈인데 거기서는 나방을 연구했습니다. 졸업 논문도 이제 사과 동나방 연구라고 나방을 연구했는데 스승인 이제 오카지마 교수라고 유명한 그 생물학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사실은 나방 전문가인데 너는 조선에 가가지고 딱 10년간만 너의 모든 것을 걸고 조선 나비를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면 세계적인 전문가가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믿고 나비에 이제 올인하게 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10년 한우물을 파니까 세계적인 그 대학자가 됐던 겁니다. 저도 10년 동안 이제 했는데 저는 왜 아직 전문가 그 석주명의 발도 못 따라갈까요? 그래가지고 아까 조금 얘기를 더 해야겠네요. 그 36년에 그렇게 한 달간 나비 채집하면서 이렇게 제주도의 어떤 그 풍습 또 이제 언어 또 제주의 자연에 매료돼가지고 7년 후에 1943년 4월에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서귀포 토평에 경성제국대학 생약연구소 이거는 원래 개성에 있습니다. 근데 제주도 시험장 제주도에 제주 시험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3년 4월에 개장이 되는데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초대 그 책임자로 오신 거죠. 근데 초대 책임자지만 또 바로 2년 후에 해방이 됐거든요. 8.15 해방이 될 때 되기 직전에 선생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책임자로 있었고 그때 제주도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게 된 거죠. 생약연구소 소장님이잖아요. 그럼 생약연구소는 그 약초 이런 거 아닌가요? 약초 연구하는데 그럼 나비 하시다가 언제 또 약초 연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본업은 생약연구소 이제 그 소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겠지만 사실 마음은 콩밭에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의 어떤 인구를 조사하고 제주도의 방언을 조사하고 또 제주도의 어떤 문헌들을 조사하고 그래서 이제 석주명 선생님이 이제 결국 나중에 6권이 제주도 총서를 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제주도 방언집이라고 이건 제주도 이제 제주어 그 당시에 이제 7,000어휘
제주 사투리를 이제 7천 어휘를 이제 수집해가지고 다른 지역의 함경도, 평안도, 또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비교를 합니다. 봤더니 제주도는 상당히 특이하더라. 다른 지역 방언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이제 밝혔고 보니까 이거는 제주도의 어떤 그 옛 우리 그 말들이 뿌리가 제주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지금 이제 여다의 섬이다, 여자가 많은 섬이다라고 하는 게 그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여자가 많을까? 그것도 좋으세요. 예, 이거를 제가 뭐예요? 생약을 연구. 네, 알기 위해 가지고 1년 동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각 그 마을에 16개 마을에 가가지고 전수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그 4.3 사건 나기 전 이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자료들이 지금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그때 제주도 16개 마을을 이제 이렇게 그 표본 추출할 때 해안지대 마을, 중산간지대 마을, 동쪽지대 마을, 서쪽지대 마을, 남쪽과 북쪽지대 골고루 표본 추출을 했기 때문에 제주도의 전형적인 어떤 인구 상태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했더니 제주도의 어떤 그 인구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제주도의 인구론, 제주도의 생명조사서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제주도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그 천권. 이거를 이제 목록으로 만든 게 이제 제주도 문헌집이라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책도 많이 예. 엮어내시고 결론은 그 곤충 하나만 파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예. 10년 저도 정도. 자팍다식하게 여러 분야를 해야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하나를 쉽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분이 생각이었는데 그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한테 그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갑자기 부담이 생기겠어요. 이제 열심히 해야죠. 우리 석준영 박사님이 네.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나이가 42살이에요. 아니 그럼 곤충학계에 석주명 선생이 미친 영향이 그렇죠. 지대한가요?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일제 강점기에 거기서 이제 일본이 명명해 놓은 학명들을 다 바꿔가지고 한국의 900 몇 종이 되는 나비 중에 다 소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840 몇 종을 다 소거를 시켜가지고 그런 업적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나비 이름을 많이 지어줬죠. 뭐 산호랑 나비라든지 가락지 나비, 이런 이름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도 해주고 10년 동안 잡은 아까 75만 마리라는 그 나비의 엄청난 기록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할 그런 기록인데 그게 이제 6.25 때 이제 불 타서 이제 없어졌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일제 감점기에 그 하신 업적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다른 후배 나비하시는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그런 걸 좀 본받아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비 연구하시는 분들 거의 보면은 나이대가 이제 50대에서 60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연구하고 같이 이제 최신 기법으로 연구도 같이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그게 바람입니다. 제 바람. 저도 안타까운 게 뭐 이런 학문적 관심 연구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또 무엇보다 누가 더 알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서. 그런 사람이 지금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 이유가 뭐 간단하겠죠. 선생님이 이제 42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학문적 후계자가 사실은 없는 거고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전쟁 전에는 그야말로 대중적인 이제 스타였거든요. 이 학문에 있어서 근데 그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다 잊혀져 버린 거죠. 안타깝네요, 근데. 안타깝네요. 그래도 뭐 주변에 그래도 많은 노력들이 있어서 석주명 선생님이 계셨던 예. 생약연구소가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네. 그 2020년도 6월 24일 날 이 연구소가 국가 등록문화재 785호로
때 지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 지정됐다고 해서 저도 또 반가운 마음에 가서 봤는데 그 연구소 뒤편에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개나무죠. 네. 육개나무와 농나무가 있는데 어마어마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은 언제 지어졌고 이 나무는 언제 심겨졌을까? 사실 네.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보니까 건물이 건축 연대는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건물이 이제 그 생협연구소가 생기면서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1940년대 초반, 초라고. 42년 정도에 그게 이제 그 건물이 지어졌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43년부터 이렇게 또 근무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이제 그 동백나무를 잘라가지고 꺾어지를 맞아요. 해놨습니다. 동백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아까 그 40년대 초로 올라가면 80년이거든요. 근데 그 육개나무와 그 농나무의 수종이 나이도 한 80년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건물 짓고 그 나무도 그때쯤 심겨졌다. 그리고 석주명 선생님은 그 나무가 커가는 것 그리고 그 건물 아래에서 연구를 이어왔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무와 건물과 이어져서 다 같이 문화재다. 예, 건물만이 아니라 주변에 나무도 문화재다. 그래서 그 예. 마을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그리고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태 관광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분들의 이런 노력을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행정의 노력도 이렇게 있었으면. 있었으면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6년에 석주명 기념사업회가 서귀포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15년에 석주명 기념관 이제 건립추진위원회가 또 만들어지고요. 근데 아직도 뭐 그 석주명 기념관이 언제 만들어질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2020년에 선생님이 계셨던 그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이렇게 됐고 또 문화재청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의 가치를 모를 때 제주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게 석주명인데 석주명의 가치를 세상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주명의 가치를 다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은 지금 이렇게 윤영택 교수님이 이렇게 쭉 말씀해 주는 걸 들으면서 사실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석주명보다 더 많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석주명 선생님이 기록하신 제주말로 석주명 선생님한테 감사 인사말을 하고 싶다. 네, 석주명 선생님, 제주 가치를 잘 기록해준 고맙수다. 예. 저희 고맙습니다. 후손도 와리지 않행 조곤조곤 잘 해나 가쿠다. 예. 뭐 이런. 아마 석준영 선생님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제주어를 그 당시에 제주어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표준어로 다 또 번역을 하고 또 다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보고 또 그분께서는 또 이제 그 음악을 워낙에 좋아했어요. 이제 만도린을 잘하고 또 기타를 잘 치고 그래서 제주도의 오돌떨기 그 제주 민요잖아요. 그걸 선생님이 직접 체보하고 체록하고 했거든요. 늘 오돌떨기 뭐 둥구대당 실도당시 하면서 그 흥얼거렸다고 그 가족들도 그렇게 하고 주변 동료들도 그렇게 합니다. 제주도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당시에는 나는 반제주인이다.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이 아니고 더 이상의 제주인. 전체가 네. 제주인. 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또 육지에서는 저 사람은 제주도 박사다. 나비 박사만이 아니고 제주도 박사다 했는데 우리 제주도 사람들은 우리 제주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네, 이런 그 석주명 선생님의 여러 가지 업적이나 이런 어떤 삶의 철학 또 이 석주명 선생님이 다녀가신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죠. 주민주도로 빨리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도가 그 나비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서식지로서의 제주의 그 자연 생태적 가치도 잘 보존해 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진짜 그 영촌동 마을 주민들과 주민들 함께 주도로, 예.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 드네요. 영천동 주민들이 잘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왜 빨리 석주명 기념관이 안 지어지냐 그러니까요. 네. 이거예요. 그것도 빨리 지어져야겠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그 영천동 그 농촌 활성화 사업 그 일환으로 그 작업을 하려고 참 몇 년 동안 이제 그 참 그 준비들을 해왔는데 이 행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네. 하루 빨리 그 번듯한 어디 내놔도 참 그 자랑스러운 석주명 기념관이 지어져가지고 석주명 선생의 뜻을 잊고 또 우리가 널리 또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또 영천동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윤용택 교수님 팬도 생겨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TV에서 보니까 그 꿀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비단 우리 제주만의 문제, 뭐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이 오고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맞닥뜨릴 상굴뚝나비라는 그 곤충, 그 나비도 그게 이제 절멸의 위기까지 이제 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이제 말 방목을 중단해서 이제 조리대가 많이 번성을 했고 그리고 기후가 이제 온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지성 나비들은 계속 앞으로 계속 위로 한라산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50년 빠르면 50년 안에는 이 상굴뚝나비라는 이 나비가 백록담에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애벌레가 이제 먹고 사는 이 기미털이라는 식물도 이제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리대도 많이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는 나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우리 후손들이 볼 수 있게 그게 석주명 선생님의 바람일 거고 저의 바람이고 이제 이 펄펄 나는 이 상굴뚝나비 제주의 한라산에 사는 나비들이 펄펄 나는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 제가 할 수 있는 그 역량은 거기서 이제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관계 기관 있잖아요. 뭐 국립공원이라든지 관련 학자분들이나 이런 데 머리를 맞대서 이런 거를 앞으로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세 분과 이제 석주명 선생 그리고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한 마리 나비의 날개짓을 표현한 나빌레라라는 말이 딱 떠오른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의 이런 날개짓, 많은 사람들의 날개짓과 더불어서 우리 제주 나비 또 석주명 선생이 더 아름답게 날아오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